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안전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하나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 자산과 관리 비율, 그 중에 투자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투자 온도계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 차량용 온도계예요. 그 차에는 엔진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진이 과열되면 이렇게 높은 온도의 구간이 발생하고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 차는 가요. 그런데 차가 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온도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수들을 쓰는데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주식을 하시고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지수에 내용에 심취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핏 지수 저희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높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환매를 하시고, 그쵸? 채권형 자산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공부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주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해서 좀 직관적이고 편하게 보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그냥 어떤 건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선 쉴러지수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쉴러지수는 주식시장이 버는 것에 비해 얼마나 가격이 높은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있어요. 한 주당 그 회사가 얼마나 버는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은가, 요걸 보는 거예요. 요게 바로 쉴러지수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지금이 34.79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냐 안전한 거냐 이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거를 보면, 자, 대공황이죠. 대공황 시점에 1930년대에 높았습니다. 30 근처에 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블랙먼데이라는 1970년대 이때 공황 시기에도 상당히 높았죠. 이 부분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닷컴 버블 때는 45 가까이 갈 정도로 매우 높았어요. 그럼 지금은 높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러지수는 20 이상이면 고평가됐으니까 이때부터는 뭐다?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위험한 때가 됐으니까 내가 수익 냈던 거를 조금씩 줄여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버핏 지수도 국내 총생산 대비 주식시장이 얼마나 가격이 높은가인데요. 자,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버핏 지수가 100 이상이면 고평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자, 국내 총생산, 어차피 경기가 돌아가려면,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생산이 많아야겠죠. 그거에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높으면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버블이지 않겠습니까? 생산한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럼 버블이죠. 그래서 100 이상 되면 고평가라고 보시고요. 윌셔 GDP 지수는 버핏 지수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총 시가총액, 자, 쉴러는 S&P 500이라고 해서 500개 우량 기업으로 산정한 지수예요. 근데 윌셔 GDP는 5,000개의 종목, 전체 종목인데 최근엔 6,000개까지 됐다고 하네요. 전체 종목으로 한 거니까 조금 더 그 산정 방법은 다르지만 뭐 나름의 신뢰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통 100 이상이면 고평가가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요. 달러 인덱스, 요새 공부하신다고 매일 달러 환율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주일에 한 번만 보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만 보셔도 제가 볼 땐 큰 무리 없습니다. 달러 때문에 오늘 주식이 반드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흐름은 알아야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 투자자가 국내 투자의 이익 상승을 위해서는, 자, 달러 환율이 낮을 때 매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원화 환율이 낮아야, 원달러 환율이 낮아야 걔들이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달러 인덱스와 달러 환율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달러 인덱스는 전체 뭐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의
달러 가치를 합한 건데 어렵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들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하락이 유리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빅스 지수 말씀 많이 듣죠? 숫자 계속 보시는데 이거 보신다고 주가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걸 아우러라, 통틀어서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포지수라고 하고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S&P 500 지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건데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증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빅스 지수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주가가 많이 내려가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 이상 시에 주식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20이 올라가니까 주가 무조건 빠지겠네? 아니고요. 20 이상으로 올라가면 내가 그래도 안전하게 주식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장단기 금리차.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을 많이 얘기해요. 이건 뭐냐? 장기 국채,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랑 3년이나 3월물 이런 단기 국채가 원래 돈을 길게 빌려주면 이자가 높아야겠죠.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길게 빌려준 게 이자가 낮고 짧게 빌려준 게 높아지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역전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경기에 안 좋은 공황이나 이런 버블이,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면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지만 요거는 역전이 아니고 그냥 금리 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에서 단기 국채 금리를 뺀 금액이, 그 숫자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과정 초기에서는 경기가 좀 개선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국채가 이렇게 따라 올라간, 조금씩 따라 올라가겠죠. 요 차이가 클수록 경기는 좀 개선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이게 또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서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 부분에서 경기가 발작을 좀 일으켜요. 그래서 적절한 상승이 유리하다 정도 생각하시고요. 요건 Fear and Greed 지수라고 해서 CNN 비즈니스에서 만든 공포 탐욕 지수예요. 그래서 50 이상 되면 탐욕 구간, 고평가 구간이죠. 주가가 좀 버블이 끼었다, 욕심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 이하면 공포 구간이어서 좀 싸다. 근데 이 투자할 때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50 이하에서 사야 되는데 이럴 땐 보통 주가가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겁나시니까 못 들어갑니다. 대신 50 이상이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편하게 또 들어오시는 거죠. 더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주가는 어렵습니다. 예측도 어렵고. 대신에 우리는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50 이상 그러면 내가 조금 수익이 난 거를 점차 팔아야겠다. 한 80에서 90 가면 한 20-30% 주식만 남겨놓고 70-80%는 매도하셔야죠.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 제가 저희 조정팀에서 기술적 분석 지수도 같이 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상승 하락 요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보여드리냐? 자, 쉽게 이제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도 부자 RMS 지수라는 걸 제가 이제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드릴 건데요. 레이트 메저러블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 종목을 살까요, 팔까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세요. 오를 것 같으면 사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파시는 건데, 내가 그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봤더니 3월에는 21년도 지금 3월에는 요 정도가 나옵니다. 35% 정도. 그래서 주식을 안정적으로 35% 정도만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 놓으시거나 아니면 채권에다가 투자해 놓으셔라. 채권형 ETF 있죠. 그리고 변액도 주식형 35%, 그 다음에 채권형 65%죠. 65%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맞는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하시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나는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350만 원만 보유하시고 650만 원 파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수들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 어떤 건 하락하고 어떤 건 상승하고 유불리가 있겠죠. 그거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이 비중을 잘 유지하셔서 리스크를 줄이시는 게 훨씬 안전한 자산 보존 방법입니다.